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인류는 과거 역사 동안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학살과 범죄가 자행됐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여성, 어린이, 약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야욕과 지배 욕심으로 인한 가공할 광기가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등 정복자들을 역사의 영웅으로 가르치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영웅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민족의 역사책에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피해국에게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은 피야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전쟁이란 비극은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짧았던 휴전도 내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산의 한 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 항원 검출은 올가을 들어 벌써 네 번째인데 인근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 홍성과 보령 등지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 9마리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잔반 사료 사용 금지에 반발해 전국의 양돈 농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돼지 수십 마리를 몰고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농민 2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방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전 시내버스 준공연제에 대해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온 지침 대신 사업 배제 등 강력 제재가 가능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에 따라 허가를 내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도 학교 예정지 바로 앞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석유 제품 수출량이 15년 새 1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지만 그동안 연구개발 기능이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충청남도가 연구개발 기능까지 더해 서산 대산을 화학산업의 본거지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지난 4일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분양권에 최대 4억 넘는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법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3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며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밭대학교 51살 A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죠. 사실 그동안 방만 경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지난 2005년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이후 대전 13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금액은 해마다 500억, 600억씩 해서 올해까지 5,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부 버스 회사의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잡음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하지만 운영 지침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었던 겁니다. 예. 대전시가 이제서야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고요. 네, 조례 제정 목적은 운수업체의 경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조사 감사 기능 강화와 재정 지원금 부당 수령, 또
부도덕한 행위를 한 운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시내버스 경영진을 비리의 온상으로 본다며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검토와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은 바르게 또 알뜰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네.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경영하기만 하는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포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데 아산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행히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농가 그래도 긴장하고 있죠? 네, 지난 15일 하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정밀검사 결과 해당 AI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 제한 조치는 모두 풀렸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방역 작업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이 AI는 이런 가운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정부의 잔반 사료 사용 금지에 반발한 이 전국의 양돈 농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어제 격렬한 시위를 벌였죠. 네, 시위는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격렬한 집회 끝에 경찰과 농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시위에 앞장선 농민 2명은 연행됐습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잔반 사료 대신 값이 2배 이상 비싼 배합 사료를 쓰면서 폐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잔반 사료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정부가 어떤 보상책도 없이 잔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잔반 사료를 이용하는 전국의 양돈 농가는 약 250여 곳인데요. 농민들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도 잔반 사료 이용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잔반 사료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이 충분한 설명 그리고 또 보상이 필요한 것 같군요.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뒤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네. 대전도 예외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도 학교 예정지 바로 앞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전 도안신도시 일대는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발전소 안에 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발전소 바로 옆은 중학교 예정 부지인데다 발전소 반경 1km 안에만 아파트 5,000세대가 밀집해 있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주민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LH는 수소연료전지는 폭발 위험성이 없는 친환경 미래에너지라며 설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특히 지난해 허가가 날 때까지 산자부와 LH, 유성구 어디도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0메가와트 미만 중소규모의 연료전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깜깜이로 진행되다 보니 전국 20여 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편 유성구와 함께 수소연료 에너지 발전소를 추진하던 대덕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을 백지화해서 유성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네, 이제는 어떤 사업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이 돼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일자리 종합 박람회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대전 지역 중소기업 84개 업체가 참여하고 60여 개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부스도 마련돼 다양한 창업 경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오늘 오후 7시 무형문화 전수학교 수강생 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대전 무형문화재 예능 7종목 전수교육의 결과물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DNA 프로젝트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논산과 부여 24도, 대전과 홍성, 아산 23도, 천안과 당진 22도 등 2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은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충남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부권 첫 산림복지시설인 국립대전숲체원이 유성구 성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은 다양한 숲체험을 통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복지시설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국립대전숲체원 개원과 관련해 대전숲체원 권영록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영록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록입니다. 네, 17일이었죠. 이 국립대전숲체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네. 이 중부권 첫 산림복지시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먼저 이 숲체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숲체원이라는 곳은요. 네. 네, 숲체원은 일반 국민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네. 전국에 5번째로 우리 대전숲체원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주변에 개원을 지난 17일 날 개원을 하였습니다. 예. 사실 이 대전 충남에는 이제 자연휴양림은 있었는데 이 숲체원 같은 이런 시설, 이런 산림복지시설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예. 요즘 어떻게 개원 이후 많이 찾아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개원 이전에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개원하면서 홍보 효과가 많이 났는지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이제 숲체원 하면 다양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인데 요즘 이 산림복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산림복지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복지라는 것은요. 네. 산림복지는 구체적으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시설이 우리 그러니까 숲체원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욕장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산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 또 산림복지라는 건데. 예. 사실 전국에 이제 자연휴양림 등이 늘어나면서 이 숲체험을 비롯해서 또 이 산림 교육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산림휴양 시설은 숲체원과 자연휴양림이고요. 국립대전숲체원은 전국에서 5번째로 개원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주하고 춘천에서도 6호, 7호가 개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휴양림은 현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많은데 전국에 174곳이 있습니다. 이런 숲체원과 휴양림에서 각 장소별로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이란 곳이 그러니까 공장과는 달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각 장소별로 계절별로 특색 있는 산림 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올겨울 들어서요. 이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 숲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기도 했어요. 실제로 숲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숲이 미세먼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숲이 주는 효과를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계량화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알아보면은 우리나라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네. 126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같은 필터링 기능을 하는 공기정화 기능으로 네.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2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전체의 20%에 달하며, 네. 그 세부적으로 공기정화 기능을 하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탄소 생산이 13조 6천억 원, 대기질 개선이 6조 1천억 원, 네. CO2 흡수가 4조 9천억 원, 네. 열섬 완화 현상이 1조 1천억 원이며, 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질수록 그 중요성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혜택이 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리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산림 녹화에 굉장히 애를 쓰고 저희들도 그 송충이를 잡으러 산에 다니고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그렇죠. 그 흘렸던 그 땀들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전 숲체험인 이 장소도 네. 1970년도만 해도 민둥산이었는데 네. 지역 주민과 국가가 합심해가지고 나무를 예. 심고 가꾸어서 울창한 산림으로 우거졌기 때문에 예. 그 울창한 산림 바탕으로 숲체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반세기 후에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군요. 예, 예. 예. 지금 산림의 효과가 이제 필터링 효과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양이 유실된다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토양 붕괴 이런 네.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 저수 기능,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정수. 있으면서 예. 물을 그러니까 녹색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나무가 그러니까 그 머금고 있다가 네.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나무와 숲이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가을수기에는 네. 계곡으로 흘려보내서 네. 녹색댐 역할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말마다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서적으로 아주 효과를 내고 있고, 우리 대전 숲체원이 있는 곳만 해도 네. 그 빙계산하고 그 금수봉 등과 그러니까 우리 연결돼 있어서 네.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 수통골로 해서 금수봉 빙계산을 등정을 하고 네. 우리가 대전 숲체원으로 하산을 하면서 네. 그 숨도 고르고 네. 그 화장실 등을 이용하니까 해우소 기능도 하면서 예. 정리하고 하산하는 모습을 요즘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수통골 도덕봉 빙계산 이어서 숲체원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코스도 이제 생긴 거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네. 이 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데, 네. 그럴 때 이제 대전의 국립숲체원이 문을 연 건데요. 예. 이 숲체원에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죠? 아, 예. 국립대전숲체원은 유성구 성북동, 그러니까 성북로 154번 길 748번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과거 지번으로 얘기하면은 성북동 산 1-13번지에 국유림 33헥타르의 산림과 네. 시설물로는 숙박시설인 복합휴양관 1동 12실, 네. 숲속의 집 7동, 안내센터, 네. 도서실, 각종 행사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200명 수용 가능한 강당과 세미나실 3개, 그리고 단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힐링 공간으로는 무장애 데크로드 200m, 200m를 휠체어를 타고 네. 숲을 탐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장애인도 갈 수 있군요, 그러니까. 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물 주변으로는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내부 순환숲길 500m, 예. 그 다음에 소량기 가득한 솔레음길 700m, 네. 계곡의 물소리를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는
900m의 숲길을 잘 정비해 놓았으며 빙계선과 금수공, 도덕공으로 연결되는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시간과 체력에 따라서 코스를 정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숲길의 주요 지점마다 유아숲 그러니까 체험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창의력 향상과 그다음에 체력 증진 그리고 모험심을 향상시키는 등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들인 어린이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그 산림 교육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반 자연휴양림하고 시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숲체험과 자연휴양림의 차이. 숲체험과 자연휴양림의 차이는 그 숲체험의 정체성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하든 즐기든 그러니까 그런 전자기기가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체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그 TV하고 그러니까 핸드폰 와이파이 자체도 지금 사용을 못하게 일단은 정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동행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과 대화하고 하늘 구경, 그다음에 멍때리기 이런 거를 하면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외부와의 그 통화 단절 이런 게 돼 있군요. 그 핸드폰을 단절한 거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단절돼 있습니다. TV도 없고. TV도 없고. 그래 또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요. 그 숲은 그 자체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병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와 계곡과 능선 등 장소 변화에 따른 숲이 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영유아 대상, 초등학생 대상, 중고등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으로 연령층별로 수준에 맞는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무장애 데크로드를 이용한 숲 해설과 촉각 체험, 향기 체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 찾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숲속에서 하루 저녁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깊은데 이 숙박시설의 규모나 편의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숲속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19실이 있습니다. 19실이 있는데 그 2인실 9개, 5인실 5개, 10인실 2개, 장애인실,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실이 2개, 16인실이 1개가 있고요. 그 편의시설로는 아까 그러니까 강당하고 세미나실, 식당 등이 있고 힐링 공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그 이용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인실은 46,000원, 5인실은 9만원, 10인실은 17만원, 장애인실은 82,000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강당을 4시간 빌려 쓰는데 35만원, 세미나실을 4시간 빌려 쓰는데 18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약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개원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그 숙박객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예약률로 보면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요? 주말에는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방법 예약은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전 숲체원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큽니다. 앞으로 이제 대전 숲체원, 그 대전 충남 주민들의 기대 속에 굉장히 이제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립대전숲체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숲체원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네. 이웃한 대전 시민의 쉼터로 각광받는 곳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 경관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조경과는 다르게 산에 숲에 와서 볼 수 있는 야생화와 꽃나무 등을 심어서 국립대전숲체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가고자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전숲체원 개원과 관련해 대전숲체원 권영록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란 제목으로 대전 공동주택 전세 가격이 최근 1년 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대전 분양 2위 있는 완판 행렬이란 제목으로 대전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무조건 완판되는 이유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 다른 지역보다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보문산 관광개발 갈등의 산 넘을까란 기사에서 대전 보문산 관광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대전시와 시민환경단체가 논의키로 합의한 가운데 보문산 활성화 방식에 대한 시각차 줄이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